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단체보험 절세와 비용 처리, 그리고 서머리. 단체보험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산재보험만으로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전보다 기업의 책임이 커져 중대재해 발생 시 민영사상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활용하여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경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치료비 등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으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의 혜택도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법인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종업원이 100명이고 과세 표준은 100억 원의 법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명당 5만 원 상당의 순수 보장성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에서는 매월 500만 원씩 보험료를 지출합니다. 손비 처리 가능 금액은 1년간 납입한 6천만 원이 됩니다. 해당 기업은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율을 포함한 20.9%를 손비 처리 가능 금액으로 곱하게 되면 절세 예상액이 나옵니다. 단체 보험료에 대하여 비용 처리 시 1254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은 혜택으로 단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보상의 대상자임 피보험자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마다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를 법인이나 사업주로 하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대상자인 직원은 입사나 퇴사가 발생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인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종업원도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목적은 부족한 산재보상이나 민영사상, 소송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한다면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지급될 겁니다. 그렇다면 종업원 입장에서 보험금은 100%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회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한 단체보험인데 해당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익자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물론 사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종업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할 경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급여인 것입니다. 결국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데요. 종업원 한 명당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 비과세이고 이는 사고, 질병, 사망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 70만 원 이하인 월보험료 5만 8,330원까지는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연간 7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는 비용 처리한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초과된 보험료는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수익자가 종업원인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보험금의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환급금의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간 70만 원을 초과한 불익분은 이미 근로소득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익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송금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명확한 법령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근거는 세법령의 해석 기준인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 질의 회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가입한 만기 환급금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질의 회신에서도 유사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체보험으로 순수 보장형 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멸성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립성의 저축보험료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종업원의 경우 세무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령 단계에서 보험금이나 만기, 환급금 모두 사업주가 수령하게 됩니다. 납입하는 단계에서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이상 수령한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체보험, 세무 처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의 필요성 1점 형사처벌 완화 가능성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 사실이 형사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완화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안전 확보에 대한 기업의 노력 증명 단체보험 가입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 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보장 범위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재해, 질병 등 다양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산 규모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사 선정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 가입만으로 중대재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